네, 글로벌 드림 투어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가잖아요. 네. 네, 미국은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음. 중국은 상해. 상하이 가보셨어요? 옛날에 갔어요. 아유, 다시 안 한번 돼. 가고 싶어요. 안 그때와 돼. 얼마나 달라졌나요? 아이 전혀 완전 다른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위치만 같아요. 아 위치. 네, 완전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20년 전 상해와 지금 상해는 네.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아. 네, 그런 거 또 가셔서 직접 첨단을 어떻게 달리는지 네. 그런 거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음. 아마 10마디 말, 뭐 100마디 글보다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관광만 해서는 첨단을 얼마나 달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복단대 학생들 한번 또 만나보면서 또 가장 첨단에 달리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들 하는지 네. 뭐 그 꿈의 크기도 한번 잘 배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드림 투어 이번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엄청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 투자 환경은 또 어떻게 네. 바뀌는지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소연초 교수님 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났잖아요. 예.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어떤 이슈세요? 뭐 어제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 예, 그리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그렇죠. 세 번째는 이란이 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이 변화 또는 아, 미국이 요구하던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그 하메네이 정권이 네. 지금 47년, 6년간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막 수레로 돈 싸들고 가도 못 예. 산다면서요? 그래서 네. 원래 이란이 페르시아 상인 아닙니까? 네. 예전에 79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도 이슬람 페르시아 상인 그 테헤란에 있던 상인들이 그때 호메니랑 같이 손을 잡으면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네. 지금 구도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음, 결국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없어서 지금 판매를 다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란이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란의 민심이 혁명이 우리한테 밥 먹여주냐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인데 저는 엄청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이 어떤 관계를 가던 결국 미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원유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가 지금 제재 때문에 거의 안 풀리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조만간 뭐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유가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은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잡힐 겁니다. 저는 관세보다 유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유가가 많이 빠지면 뭐가 일어날 거예요?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인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우호적인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큰 슈퍼사이클 한반도 슈퍼사이클 봤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올해 연간 강세를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전강 후중 정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전강은 알겠는데 후는 모르겠다. 요 정도가 그죠? 컨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지금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후반도 꽤 좋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 전강 후약은 뭐냐면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보자. 네. 그리고 11월에 미국 그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하자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아, 근데 제 그렇군요. 생각에는 뭐 그것도 물론 항상 주식은 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 결국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면서 이제 섹터가 지금은 제가 IT 애널리스트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뭐 마이크론이 오늘도 뭐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듯이 네. 이게 이제 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가거든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 지수들 종목들은 섹터들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갔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5천 그 이상에 가려면 그 어떤 변화, 반도체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섹터가 어디냐. 네. 이거를 이제 조금씩 지금부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신 것 같고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벤트들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 예. 이게 이제 막을 내린 거잖아요. 예, 예. 아, 뭐가 협의되고 또 뭘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아직은 제가 뭐 뉴스 보면서는 잘 모르겠던데 예.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정 프로님이 보신 게 네.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MOU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럼 15개 MOU인가 뭐 얘기는 하던데. 예, 근데 MOU는 뭐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잘해보자. 네. 정 프로님이랑 저랑도 잘해보자 주고 그다음에 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언제 식사 한번 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외교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상 유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로 스테이터스 코 팔러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사드 이후에 한한령 하면서 우리가 반중 감정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로 또 중국은 국뽕 맞아서 또 반한 감정 높아졌고 뭐 중국의 최고 흥행 영화는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온 게 그게 최고 흥행 영화지 않습니까? 네. 결국 양국 국민의 감정이 지금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네. 반중 반한 감정이 여기서 더 악화가 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거다. 당연히 안 돼.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건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게 더 이상 더 악화되면 안 되겠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그렇게 안 좋아질 게 뭐 있었나요? 사드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죠. 네. 그러고 나서 양국 간의 국민들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반중 감정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일 뭐 겁니다. 그렇긴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자기들이 형님 국가인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를 동북공정을 하듯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가서 마두로를 잡아왔듯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의 국경을 맞닿은 약소 국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게 그게 기본적인 지정학적인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예전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못 살 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자기가 우리를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뭐 이제 미국과 동맹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10년간 네. 우리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는 양국 간에 안 좋은 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결국 보시면 그 한중 정상회담과 제가 최면 외교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제정치학 용어로는 그 위신 정책, 프레스티지 팔러시라고 하는데 네. 이 최면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72년도에 마오쩌둥과 닉슨 대통령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닉슨 대통령은 유명한 미국의 극우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죠. 공산당을 무찌르자. 트럼프가 지금 닉슨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69년도 대통령이 됐을 때 베트남에 철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시켜야겠다. 그래서 3년간 뭐를 연구를 했냐면 닉슨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 전문가들 통해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공부를 쭉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지도자긴 하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흘러있냐? 자기는 황제다. 그러면 중국은 이 황제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최면을 존중시켜줘야 되는데 닉슨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중국 방문하는 거 그 당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 국가였으니까 방문을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직접 중국 가겠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위신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 미중 관계가 개선이 결국 91년도 소련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봤을 때 이 닉슨 대통령의 위신 해결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림을 보시면 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카메라도 예. 이 그림 좀 샤오미. 네, 네. 샤오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샤오미 폰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는데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었죠. 이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네. 이게 삼성 폰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애플 폰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중국의 체면을 존중해서 당신네들의 최고의 스마트폰이 샤오미 폰으로 찍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그 체면, 음. 위신을 살려줬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한알령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더 나쁜 정책을 안 하는 거죠. 더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양국 간에 어떤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바로 되지는 네. 않겠지만 네. 결국 체면 외교에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이번 전략의 핵심이고 여기서 양국 간이 더 이상 갈등을 더 확대시키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 그리고 멈춰서 스탑앤 턱. 멈추고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지 맞고요.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중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중국이 어떤가? 현실은 또 이렇지 않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완제품과 핵심 부품을 수출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뭘 했냐? 중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중국 제조업이 부흥이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계 1위 제조업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냐? 중국 제품이랑 우리나라 제품이 차이가 없죠. 우리나라 수출은 거의 안 늘어나는데 중국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3년부터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기록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폰을 썼지만 2013년도에 중국에서 스마트폰 1위 업체는 삼성전자입니다. 19.7%였는데 불과 4년 만에 2017년도에 0.8%고 지금은 중국 매장 가도 삼성폰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10%대 점유율에서 이제는 거의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현실은 우리가 중국과의 비교 우위를 통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무역 수지 적자가 될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뭘 택했죠? 한국과 미국이 제조업 동맹을 간 거죠. 반도체 제조업 동맹, 조선 제조업 동맹. 현실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제조업 동맹을 하고 군사 동맹,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한국의 제조업과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기본적인 미국의 생각이고 이래야 지금 미국을 제외해놓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세력 균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세력이 이제 중국 힘이 이만큼은 네. 한국과 대만, 일본의 힘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올리려면 한미 제조업 동맹이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년간은 미일 제조업 동맹이었는데 그거 갖고는 중국과 대적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했고 그게 마스갑니다. 제가 재밌는 게 4년 전만 해도 조선주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었어요. 맞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 넘어갔고 그거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가 한미 제조업 동맹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상황 관리를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관리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조만간 한국은 또 일본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일본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요 사이에 이 미묘한 건 관계는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이 독도를 뭐 자기 땅이라고 해도 네. 대응을 안 하시잖아요. 아,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뭐 반일 감정이 하면서 뭐 예전 대통령은 직접 독도도 가시기도 하고 네. 막 일본이라고 했는데 일본도 이거예요. 당신들 말하셔라. 어차피 국제법은요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고 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거는 불면의 진리인데 다카이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정치는 기본적으로 전범, 미국이 전범 처리를 제대로 못했죠. 소련과 냉전 때문에. 네. 이 조수번이라고 지금 시모노세키 있는 그쪽이 이토 히로부는 일본 극우 정치의 본산인데 네. 얘네들의 세력이 지금 자민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말만 내면 뻑뻑이 날리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감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까? 네.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할 필요 없다. 지져라.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건 뭐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니들 마음이고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축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결국은 일본과의 만남도 갈등은 그냥 덮어두고 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게 무엇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하는 외교 전략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방문과 뭐 다음 주에 뭐 일본 방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한중 정상회담이 일단 최근엔 가장 이제 큰 이슈였고 거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와 중국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상 유지 정도 큰 갈등 없이 간다. 요 예. 정도 성과가 꽤 있었던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역시 베네수엘라 이슈일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은 도대체 왜 이랬다고 보세요? 진짜 그냥 석유? 아니면 뭐? 그게 가장 설명하기 쉬운 팩트가 석유인데요. 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베네수엘라가 먼저 석유를 생산해서 네.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베네수엘라 석유 갖고 전쟁을 치렀어요.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까? 좀 6번. 네. 이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 지난달에 나왔죠. 네.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읽어보고. 멀로 독트린의 부활이랍니다. 1823년도에 멀로 대통령이 그 멀로 독트린인데 이게 우리가 교과서는 뭐로 배웠냐면 미국의 고립주의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 국가는 다 나가. 그거죠. 그래서 그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식민지가 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네.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미국 안방이니까 유럽 국가나 누구나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게 이번에 NSSJ의 멀로 독트린이 나왔고 이 독트린만 보면은 저는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박사과정 수업에서 마두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제가 뭐 그렇게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이렇습니다. 1973년도 칠레의 사회 그 진보 정부인 계속 아옌덴 네. 정부가 구리광산을 국유화를 했어요. 음.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피노체트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대통령궁을 쿠데타군이 갖고 이 아옌덴 대통령이 나중에 밝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친미 정부가 됐고 네. 이 파나마 노리에가가 아주 마두로와 아주 유사하죠. 이분이 원래 CIA 협력자였습니다. 그러다 파나마에서 실질적인 독재자가 되고 나선 세상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마약 갖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쿠바와 밀접한 관계를 냈어요. 그래서 1989년 12월 달에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네. 야, 쟤 제거하자. 그래서 미군이 가서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또 파나마는 뭐죠? 파나마 운하가 있지 문화가 않습니까? 있죠. 네.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만들려고 원래 콜롬비아 땅인데 네. 이들의 독립을 그렇죠. 미국이 지원해줘가지고 파나마 운하가 됐거든요. 마두로가 똑같은 거죠. 반미 감정 마두로 앞에 이제 차베스가 있었는데 참 베네수엘라가 슬픈 나라죠. 자원의 저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가 74년도에 카라카스 가서 제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살인가 그때 카라카스 가서 복싱을 했는데 그때. 4전 5기잖아요. 그때는 제일 잘 살았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럼요. 뭐 유럽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파리에서 카라카스까지 콩코드가 직항이 갔어요. 아 그래요. 엄청 잘 살았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나라랑 그 베네수엘라랑 비교 그냥 부자였고 우리나라는 빈민이 그 74년 만에 우리가 못 사는 네.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80년대 네이건 행정부가 사우디랑 원유 증산에 합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사담 후세인이 네. 사주를 받아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했죠. 근데 사우디가 그때 겁을 많이 냈어요.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수출될까 봐. 그래서 미국이랑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만나서 네.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우리 좀 봐줘. 야 그래 우리가 다 너희 보호해 줄게. 석유를 증산해라. 네네. 그래서 석유가 40불짜리가 10불대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그때부터 몰락을 갔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정치인들이 제대로 그걸 대응을 못했죠. 하고한 날 석유만 갖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맨날 이제 샴페인 터트리다가 유가가 반토막 이상 나니까 경제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그걸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차베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러다가 언제 또 차베스가 이제 사회주의 정부에서 무상복지를 했죠. 그때는 이제 빈민들이 되게 박수를 쳤죠. 그때도 구조조정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유가가
슈퍼사이클 100불까지 갔어요. 네네. 다시 돈을 버니까 차베스가 퍼주기를 막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유도 거의 공짜이다시피 그 쿠바한테 주고 음. 그러면서 또 베네수엘라가 내리막길을 갔다가 미국이 뭐 아시죠? 우리 민주당 정부는 항상 자유주의, 네. 민주주의를 한다.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민주당의 핵심 정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심플하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핀셋으로 이 사람만 제거를 한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막혀있던 베네수엘라 원유가 원유. 예. 풀리겠죠. 그래서 미국 정유회사들 왜 정유회사가 어디가 많을까요? 텍사스가 텍사스, 많죠. 루이지애나. 텍사스와 가장 가까운 데가 베네수엘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백길로 때문에 바로 위아래로 있어요. 예, 원유가 세계 크게 갈 거고 결국은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유가가 빠질 거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이때 82년대 제가 말씀드린 레이건 행정부가 원유 증산하면서 원유가 팍 빠졌고 그래서 18%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원유가 빠지니까 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20%대까지 육박했던 기준금리가 확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85년도 9월부터 3조 호황이 왔어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3조 호황이 온 게 아닙니다. 그쵸. 저유가, 저금리, 그 다음에 일본이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협정하면서 우리나라 장이 200에서 1000까지만 슈퍼 사이클이 왔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했던 수재들이 증권시장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정말 그냥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 현재 좀 유사하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1985년도에는 국제정치 구조가 미소 냉전이었고 그리고 25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죠. 그 당시 미국 행정부는 공화당의 레이건, 현재는 공화당의 트럼프. 그다음에 유가는 사우디의 증산과 하락, 오펙 증산과 하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때문에 원래 러구 전쟁 때문에 유가가 80불대까지 네. 네. 지금 50불대까지 빠졌잖아요. 네. 더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이 됐고 이때도 이제 금리 하락이 본격적이 될 거고 약간 다른 거는 그 당시 엔화 강세였고 지금 엔화 약세인데 네. 요 부분만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조건은 외부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한국 아까 말한 정강 후약보다는 정강 후 뭐 중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이 생각보다 세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아까 하반기 장을 이끌어줄 건 누구냐?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느냐? 이게 만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국장이 더 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미장보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된다면 결국 사진을 보시면 네. 올해 뭐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제가 우리 정프로님 의원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커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한 단계 세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까지 이제 불과 10%밖에 안 남았지만 네. 그 이상이 넘어가려면 뭐냐?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냉전 체제에서는 현재 우리가 냉전 체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휴전협정이네. 여기서는 5천 밴드에서 6천 밴드 정도가 그게 실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제가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 독일과 일본의 GDP를 보면은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처음 10년간은 독일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의 돈이 동독에 들어가면서 또 네. 동독과 서독이 화폐 통합 1대1로 하면서 사실 10년간 독일이 통일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00년부터 독일 경제가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독일의 GDP가 일본의 GDP를 넘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는 독일의 GDP가 일본의 GDP의 45% 수준밖에 안 됐어요. 일본은 GDP가 거의 안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경제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가 일본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근데 저건 약간 EU 버프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정확합니다. 근데 EU 버프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통일이 돼서 좋아진 게 아니라 독일이 원래 서유럽만 경제랑 미국만 했는데 동유럽이 독일 시장에 편입이 됐죠. 러시아가 편입이 된 거죠. 예. 결국은 주식 시장이 세게 가려면 수요가 좋아야 돼요. 이 결국 시장이 커지니까 독일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프로님 말에 네. 저도 상당 부분 맞다고 보지만 예. 그것 플러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거냐. 네.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네. 저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 중국 피해 업종들. 제조업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때문에 제조업들이 지금 부울건 경제는 지금 불 꺼져 있고 화학이고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장이 좋아졌지만 방산, 기계, 반도체, 네. 바이오 얘네들이 이끌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빨간 선이 이게 지금 코스피 PBR 1.4배거든요. 네. 이 밑에 있는 게 화학, 운송, 유통, 금속, 건설. 네. 이게 다 전통 제조업들. 중국 때문에 피해 업종들이에요. 안 돼요. 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화학이에요. 네. 근데 화학이 중국발 공급 과잉 설비가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러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원유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원유가 어디로 가냐? 중국과 인도로 가는데 네. 실제 시장가보다 30% 이상 싸게 싸게 주고 가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화학업체들이 경쟁이 안 엎친 데 된다. 덧친 격으로 죽은데 이게 막 러우 전쟁 저는 끝난다고 봐요. 이미 마두로 때문에 가장 겁을 내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젤렌스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말 안 들으면 미국은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젤렌스키도 네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러우 전쟁 끝나게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누구를 만날 거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서 만날까요? 심플하죠. 핵과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보면 저는 차와 전철 또 전통 제조업체들이 다시 좋아질 갈 거다. 수 있다. 예, 와.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우리나라 2000 갈 때 주도주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2009년도에 중국이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 벗어나려고 대대적인 그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화정입니다. 네네. 그래 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많이 알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거는 좀 뭐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이거 새로운 그러니까요. 접근이라 요건 한번 나중에 시간 한번 더 시간 내서 내서 그렇게 하시죠. 자세히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서현철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저희도 물러가야겠죠? 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